안녕하세요. 함께 토지고수를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보면서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입니다. 얼마나 될까요? 이게 이행 강제금이죠. 위반 건축물을 하면 이행 강제금이 있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아시는데 그 한 번이 조금 난해하죠.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행 강제금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정명령. 뭐 시정명령입니까? 위반 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위반 건축물.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만약에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1년 두 번이죠. 상반기, 하반기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미미하고 행정대집행은 현실적 무리가 있고 결국 집행벌 되돌려서 이행을 빨리빨리 해라. 안 하면 이 시정명령을 받고 어떤 그 과태료 행정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낼 때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3-4번 내면은 거의 뭐 본전도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 나오면 어떤 소리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행 강제금을 포스팅하였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법,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로 인한 위반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을 정리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이 내용을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허가 이거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이행 강제금 있고요. 요거 있고 역시 이제 관련 법률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지식입니다. 지식. 이거는 법은 항상 개정되고 수정되기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지 이게 먼저 알아야 되겠죠.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늘 실전 투자반이나 뭐 오프에서 얘기합니다. 숫자는 암기하지 말라고. 왜? 개정이 되니까. 오히려 뭘 아는 게 좋습니까? 지혜로서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그리고 대략적으로 무엇이 위반인지,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이런 걸 암기한다고 한들 늘 얘기합니다. 지금 뭐 1년 전에 암기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숫자가 바뀌었으면 다시 예전 거는 삭제하고 다시 암기해야 되겠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예전 게 삭제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는. 삭제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여기까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삭제했어. 암기했어. 또다시 바뀌면. 그럼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암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지혜, 오히려 지혜는 뭡니까? 아,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법률이 있었지. 그래서 뭐가 위반이지? 이런 내용 정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실전 투자반은 이렇게 정리하죠. 이런 식으로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알게 모르게 변해버리는 법률로 낭패를 본 적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의하는 중에 알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같이 보고서 찾고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법을 아니까 제일 중요하죠. 접근 방법, 그다음에 그 출구, 그다음 투자 방법 이런 걸 아는 것이 뭡니까? 인사이트죠. 인사이트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혜입니다. 지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복잡합니다. 건축법 제80조에 있습니다. 이행 강제 금해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다죠. 무조건적으로. 다만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60제곱미터죠. 그 연면적, 그 최대 면적이고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용 건축물과 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이죠.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분의 1만큼 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작은 것들은 감경을 하겠다 이 얘기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뭐라고 그러니까 1항 1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건폐율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는 경우, 그다음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이게 뭐가 있습니까?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네 가지 경우네요. 그렇죠? 네 가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하죠. 위반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이렇게 건물이 있어. 여기가 뭐 옥상에다가 뭐 불법 건축물 했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럼 전체 건물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거 니은번이죠. 기억번하고 니은번 이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시행령에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입니다. 비율을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의미가 이 세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요게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건축물의 1호 외의 위반 건축물 이거 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 따라서 시가 표준액의 10%죠.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건 비율이죠. 그렇죠?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억과 니은은 또 볼 겁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습니까? 가중. 그렇죠? 어떻게 100분의 2배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로서 언제까지 이행강제를 해야 되겠죠.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읽고 밝혀야 되는 것이 나와 있고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하여 1년의 이외의 범위 내에서 이내의 범위 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뭐 1항, 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복적입니다.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행강제금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했고요. 허가권자는 이렇게 붙여 있다. 이렇게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요게 삭제됐습니다. 이렇게 1항 각호 외에 그러니까 1항 것은 5회 예전에 5회 범위를 5번만 낸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5번만 내면 된다. 5번만 내고 말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9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될 때까지 영원히 이제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행하면 이제 새롭게 이행 강제가 없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하죠. 요게 새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2019년이면은 바뀐 지 꽤 됐죠. 꽤 되는데 아직도 5번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알고는 분이 의외인데 이제는 아닙니다. 근데 될 때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7호 내용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 신규 법률이 있고 감경이 있고요. 이행 강제금에 부과에 대한 특례가 80조 2가 새로 이제 생겼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신규 법률이죠. 그래서 어떤 거였냐면 그래도 이행 강제금이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축사 농업용죠. 축사든 농업용 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 인기 경우에는 5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5분의 1을 감경한다는 거죠. 5분의 1을 감경한다. 이겠죠? 그래서 뭐 이 규박 위반 동기라든지 뭐 탄력적으로 뭐 이상 있다. 그러면은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감경 제도가 있다는 걸 알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 아, 요거는 감경이 되는구나. 농업용, 어업용 시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 이제 일본을, 위에서 80조 일본에서 뭐라고 됐냐면 기억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억을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대통령 정하는 경우, 대통령 정하는 비율,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대제 조경에 대한 위반하는 것도 있고, 대제 조경도 위반하는 경우는 위반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도 상당히 이게 위반 잘 걸립니다.
이게 건축했는데 이게 조경의 나무가 빨리 죽는다든지 아니면 화수가 안 되든지 그런 경우 위반 건축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높이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이것도 측량해 보니까 쪼금이라도 높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철거해라 뭐 하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1조 높이 제한도 있고 이런 거 찾아가는데 이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도 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위에서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대통령 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감안하는 경우는 2분의 1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숫자는 잘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산정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해당하는 건축조항이 이렇게 쭉 나오죠. 위반 상당합니다. 이게 상당하기 때문에 빨리 고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거를 숫자를 외우냐? 외우는 건 아닙니다. 외우는 건 아니고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건축 허가 도면대로만 하면 없죠. 허가 도면에서 조금만 위반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설계 도면은 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내가 만약에 건축주라면 설계 도면을 없앤다? 보관한다? 네.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 요즘에는 잘 돼 있으니까 뭐 스캔을 떠든지 아니면 이미지로 보관해 두는 것도 좋겠죠. 보관해서 언제든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나는 설계 도면들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그게 설계 뭐 건축주가 책임져야 되나요? 물론 건축주가 그 암묵적으로 묵인하면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설계도를 안 한 것도 문제 있죠. 시공사 잘못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행 강제금의 탄력 운영, 탄력적으로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설계도면은 보관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여도 말입니다. 이렇게 했고 이행 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대통령 정하는 비율은 건폐율 초과하는 경우는 80, 그다음에 용적운용 90, 그 허가받지 않고 100 이렇게 나오죠. 상습적 위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더 뭐 한다. 이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보시면 되겠죠. 요거보다는 우리는 요거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종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기억하시는 것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실전에서도 이게 자주 적용됩니다. 건폐율 초과, 시가 표준액의 50%. 그죠? 그다음 위반 면적입니다. 대통령 정하는 비율은 요거 있죠.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경우는 100% 네요. 그 정한 비율을. 근데 검별 초과하면 80%. 그다음에 90% 이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로 탄력적 운영 요 표는 그 살짝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조경 그런 경우는 초반에 그러니까 사연 승인나고 뭐 금방 잡혀요. 근데 요런 경우는 의외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요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고요. 보면은 인제 또 뭐라고 나왔냐면 연면적에서 좀 전에 나왔죠. 85 지금부터 이해한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를 정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 그래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업용은 감면이네요. 요게 85 인가요? 연면적이? 위에 보니까 85 아닌 것 같은데요. 오타 같은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85 여기 보니까 대통령 경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60이네요. 60. 그렇죠. 60이죠. 법은 60입니다. 예전에는 왜 85라고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 요거에 아니고 이제 뭐라고요? 요게 60입니다. 60. 60입니다. 60 평방미터. 그죠? 연면적 60평방미터 요런 경우에는 감경을 한다. 이렇게 했고요. 축사도 있습니다. 축사도 20% 감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숫자는 크게 위반하지 않고 뭐 이해 암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 케이스가 있어서 다소 복잡하지만 법률과 시행령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요 정도는 이 토지라든지 개발을 처음 입문하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어렵게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을 하면 설계되면 보관하자 합니다.
그쵸? 보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상의 이행 강제무에 대한 법률을 소환했고 살펴보았는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실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가 표준액도 알고 감면적 기준도 있고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시점에서 나 혼자 셀프로 이행 강제금을 산출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략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위해 제약제 상담자와 논의했지만 정확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알 수가 없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위반 건축물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미리 알 수도 없고 위반 건축물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설계도면입니다, 역시. 설계도면. 설계도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설계도면. 그래서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문외한인데 자 초보자인데 어떻게 설계도면 아냐. 그래서 감리가 필요한 거죠. 감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설계도면은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건축 설계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기호들이라든지 설계 도면 기호를 어디가 창호고 어디가 문이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 관측물 내용 가진 거 고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행 강제금 찔끔 부과, 불법 징계죄 펼친다. 이 기사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행 강제금이죠. 불법 징계죄 하각 그 급증이죠. 그래서 자진철거 유도 취지에도 액수가 너무 적어요. 액수가. 그래서 액수가 너무 적어. 그래서 요것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인제 없어진 거죠. 이것 때문에 없어진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행정 대집 철거 대신에 행정 대집행위 철거 대신에 이행 강제금만 부과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인제 큰 거죠. 다락방, 옥탑방. 옥탑방으로 하는 겁니다, 옥탑방. 왜? 이행 강제금보다 옥탑방의 월세가 더 크니까. 그럼 이행 강제금은 내도 남으니까. 그거죠. 그래서 막으라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강제 철거를 못 하니까 이행 강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 늘 문제가 됐다. 소극적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증축 불법 공사 들어간 것. 조망권 침해를 받았죠. 효과가 없다. 그래서 뭘 왜? 그대로 완료가 되고 이행 강제만 냈으니까.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라 한다? "이행 강제금 내지 않느냐."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개정된다. 그래서 법률 개정된 거는 앞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점점 진화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금지가 부과되는데 건축법 위반 사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재 때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게 화재 때마다 세종병원에도 있습니다. 위반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어진 것이 기미지가 안 보이는 거죠. 계속 위반. 이행 강제금이 있습니다. 하지 않고 강제금 내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이 불법 건축물도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아직은 미미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전에서 오프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번 시간에는 불법 건축물, 건축법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할 수도 있죠. 개발하다 보면 창고든 뭐든 그럴 때 설계되면은 꼭 보관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미리미리 준비해 둔 다음에 가는 것도 있다. 알겠습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도 늘 이행강제금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건축법 이거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숫자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 지혜, 인사이트.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대응하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전에서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은 뭐 다른 글이나 책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암기해 가지고 그 돈이 된다, 투자가 된다. 그러면 암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랍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그 솔루션이 뭐냐? 인사이트는 어떻게 되는데
돈이 되냐, 투자가 되냐, 이런 거를 늘 연구하는 것이 투자자죠. 그쵸? 예. 이번 시간은 그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얼마나 될까요?를 가지고 정리를 하였습니다.